안녕하세요. 오늘은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기다려온 장치 중에 하나인데요. 경구로 투여하는 방식 말고 PR을 통해서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레보도파를 투여하는 장치가 2024년 10월 미국 FDA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시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쓰고 있는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분들이 주변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분들한테 추천하는 것을 봐서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치의 작동 원리라든지 이 장치의 그 장점, 단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물 투여 경로들을 보면 일반적으로다가 입이나 항문 이렇게 장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이라든지 피하 지방 이런 식으로 하는 또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피부에 적응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코, 호흡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오늘 그 장치 소개되는 것은 트랜스더머, 그 피하 지방 아주 가늘게 그 스킨 그 밑으로 해서 마이크로 니들 아주 미세 바늘을 이용을 해서 약물을 그 레보도파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 약 이름이 비알레브예요. 비알레브라고 그래가지고 칼비도파하고 레보도파가 있는데 약간 그 분자 구조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으로 해서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피하로 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약간 분자식이 다르고요. 그래서 좀 분자량이 좀 크고 아니면 또 양도 많이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경구로 2,500mg을 투여를 하게 된 그 같은 양의 그 혈중 농도를 맞추려면은 이 비알랩으로 하려면 한 3,500mg 이 정도. 그래서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칼비도파하고 같이 투여를 하게 됩니다. 칼비도파는 그 레보도파가 빨리 그 분해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 좀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진행성, 좀 진행이 된 파킨슨병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의 그 운동 증상의 변동 폭이 크죠. 그래서 그런 걸 치료하기 위해서 또 최초이자 유일한 그 24시간 피하 연속 주입제입니다. 지금까지 그 나와 있는 거 FDA에서 허가를 받은 거는 인증을 받은 건 이거 하나예요. 이 회사 비알레브. 그다음에 이 비알레브는 또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형편에 따라 언제 아침, 낮, 밤 그 맞춤형 투여가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기계의 그 프로그램 성능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갈비도파가 같이 이제 들어가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피하로 들어간 다음에 디카복실라이저라는 효소가 있는데 그게 자꾸 레보도파를 분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지해서 좀 더 많은 레보도파가 뇌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같이 갈비도파도 함께 투여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처방약제예요. 요 장치 장점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그 레보도파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거, 24시간. 그래서 그 운동 증상의 그 변동 폭을 많이 줄여주죠. 왜 그러냐면 일정하게 혈중 농도를 유지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의 레보도파의 온타임 시간을 개선을 시켰어요. 거의 3시간 정도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수면의 질이 향상됐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이제 레보도파를 복용을 하게 되는데 이 레보도파도 이제 그 단백질이기 때문에 다른 단백질하고 흡수가 될 때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기를 먹었으면은 암만 해도 이제 레보도파가 한 50%덜 흡수가 돼요. 그래서 파킨슨병을 뭐 파킨슨병뿐만이 아니고 많은 그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 단백질 보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입원 환자라든지 일단 내 몸에 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단백질 보충을 많게는 정상인보다 8배까지도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수술 후에 환자는 보통 8배에서 9배 정도의 그 단백질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 안에는 타이로신이라는 그 아미노산이 있는데, 저것이 타이로산이 이제 우리 그 뇌로 가면 그 레보도파가 도파민, 그다음에 너르에피네프린 이런 식으로다가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 줘야지 그 타이로신, 그 도파민 전구 물질이 우리 몸에 많아서, 그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레보도파를 양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그 레보도파를 경구 투여를 해야 되니까 그 흡수를 돕기 위해서 그 굉장히 식이요법, 그 내가 무엇을 먹나, 특히 이제 단백질을 굉장히 자제하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장치를 쓰게 되면 그것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건강해지고 단백질 보충이 충분해지면 여러 가지로다가 우리 몸에 좋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장치 하나로다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다가 몸에 좋은 장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부작용도 있습니다. 당연히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부작용은 메스꺼움, 구토, 현기증, 뭐 환각,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비자발적인 그 근육의 움직임 이런 것들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심하고 나중에 갈수록 좀 적어진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피부 발진, 그거를 이제 테이프를 그 패치를 붙여야 되니까 그 패치 붙인 예민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작은 그 바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염증이 그 투여되는 부분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그 레보도파 때문에 이제 저혈압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심장 문제, 알레르기 문제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용이 참 편리하고요. 크기는 스마트폰하고 두께는 한 두께는 한 2개 정도. 그래서 뭐 백에 파우치 같은 데다 넣어서 벨트에 착용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착용이 간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에 보듯이 이제 이 부분에 가서 피부가 약하신 분은 발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다음에는 옆에다 붙일 수 있고, 그래서 막 돌아가면서 붙이면 그 발진이 난 부분은 보통 2, 3일이면 괜찮아지니까 또 이런 식으로 계속 패치 그 위치를 바꿔가면서 얼마든지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시판되는 제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제 기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줄이 있고, 그다음에 주사기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주사기로 시약이 이제 받으면 주사기로 석션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석션된 주사기를 이 기계 안에다 두면 이 기계 안에 그 모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터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 피하로다가 지속적으로다가 그 투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의 구조는 간단하고요. 기계 구조는 간단하고 이제 그 프로그램 하는 것도 간단하고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요 기계 장치를 만드는 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지만은 그 피부에 붙여서 아주 그 마이크론 니들이 있는데 그것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크게 만들어도 안 되고 작게 만들어도 안 되고, 아니면 그 바늘을 마이크로 바늘 몇 개를 쓸 건가. 그래서 저런 것 때문에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엔 또 피하 지방으로다가 레보도파를 전달하는 게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그 분자 구조가 틀리고,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그 약도 새로 개발을 하고 장치, 그다음에 피하 지방에 그 접착하는 그 마이크로 니들, 그 패치, 그것도 연구를 많이 하고 특허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 회사에서 그 환자를 위해서 그 만들어 놓은 브로셔인데, 이렇게 보면 이제 이 회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24시간 지속적으로 투여가 가능한 거고요. 24시간. 그다음에 그 투여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크게는 3,525mg까지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요거하고 경구 투영하는 레보도파하고 2,500하고 같은 그 양이라 합니다. 그래서 좀 양을 좀 더 많이 투여를 하게 되죠.
암만 해도 이제 그 흡수가 되는 과정에서 피부에다 하니까 흡수에다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농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약을 먹어도 어느 일정 농도가 돼야 약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농도가 되지 않으면 약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일정의 그 농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좀 많은 양의 그 투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확하고 아주 그 프리사이즈하게 그 세분화된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절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양서부터 좀 큰 양 이렇게까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시간별대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고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맞춤형 조절을 할 수 있다. 참 좋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그 기계라고 생각이 돼요. 요것은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경구 투여를 할 때 이제 복용할 때마다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렇게 굉장히 업앤다운 하죠. 올라갔다 내렸다. 그렇지만 이 기계를 쓰게 되면 항상 지속적으로 다 이렇게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중 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되면 우리 또 이제 뇌 안에서 그 도파민의 레벨이 그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서 이 도파민이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어느 신경 전달 물질이든지 뇌 안에서 어느 하나 너무 많이 올라가고 어느 하나 많이 내려오게 되면 주변 다른 신경 전달 물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어느 올라갈 때 기분이 좀 그렇고 내려갈 때 대부분의 신경 전달 물질이 갑자기 농도가 저하될 때 좀 더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기분에도 많은 영향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 지적 능력에도 영향을 주고 또 하루 생활하는데 수면이라든지 우리 몸의 생리 현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기계 장치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일정하게 그 혈중 농도를 유지하게 되니까 좀 더 우리 몸이 좀 더 나은 대처를 할 수 있고 우리 뇌의 그 작용도 좀 스테이블하게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온타임이 얼만큼 개선이 되는가, 그래서 온타임이 얼만큼 개선이 되는가, 요거는 그 오랄 입에다 집어넣는 요거를 먹으면 즉시 릴리즈가 돼요.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를 할 때 보통 3시간 정도, 2.72시간 정도 온타임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병이 많이 진행이 돼서 파킨슨 병이 많이 진행이 돼서 레보도파가 잘 그 농도를 많이 올리는데도 잘 온타임이 많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5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줄었다 그러면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 한 2.72까지 하니까 거의 5시간 정도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이 많이 진행이 되신 파킨슨 그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약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그 환자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약으로 잘 안 되니까 왜 오프타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계신데 이런 장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것은 이제 48시간을 비교를 했을 때 그 농도가 굉장히 일정하죠. 아주 굉장히 일정합니다. 요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일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매 5시간, 4시간마다 이렇게 먹는 약, 그것도 깜빡깜빡 하는데 그런 거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이제 수면도 좋아지고,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일단 약 시간을 내가 그 강박관념이 생기죠. 이거 꼭 그 약 먹는 시간, 굉장히 그 5시간마다 먹는데도 굉장히 빠르게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그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삶의 그 투병 생활을 하는데 질이 굉장히 향상이 되고요. 그래서 요 투여를 하신 그 환자분들이 효과도 있지만 일단 삶의 그 투병 생활의 질이 향상에 대해서 너무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잉여로 남는 시간에 운동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삶 자체가 변화됐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기대되는데 지금 미국에는 있고 한국에는 언제 들어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제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레보도파이 농도가 낮아져 있죠. 저녁 때 잘 때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증상이 안 좋은데, 요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이렇게 그 혈중 농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도 덜 피곤하고 큰 문제가 없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때까지도 쭉 이러한 좋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이제 수면이 얼만큼 개선이 됐는가, 이 장치를 사용하고 수면이 얼마나 개선이 됐는가 하는 파킨슨병 슬립 스케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고 요게 이제 레인지가 0에서 60까지 있는데 마이너스 8. 이거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숫자가 높을수록 수면 장애가 많은 거고. 그래서 보통 환자를 비교할 때 36%의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 정도 숫자가 개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만 해도 일단 잠을 편히 그리고 깊게 자고 큰 문제 없이 잔다는 것만 해도 우리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이 가지고 있는 adverse effect가 있어요. 부작용이 있는데, 일단 이 약을 사용하면 패치, 거기 바늘이 있다 그랬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리액션, 인플라메이션이라든지 피부 발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hallucination하고 사이코익 디소더예요. 그래서 이제 hallucination은 경구투여할 때보다도 이 장치를 사용할 때 좀 많이 보고가 됐습니다. 부작용으로다가.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다가 도파민의 농도가 유지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hallucination하고, 그다음에 psychiatric disorder, 그것도 더 악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은 투여를 하기 중에 파킨슨병이지만은 major psychiatric disorder가 있으신 분들은 요걸 사용을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암만 해도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은 후에 후속적으로다가 이 약을 좀 모디파이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개선을 한다든지 해서, 아직도 많은 FDA 승인을 받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지금 많은 환자가 이것을 사용을 해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페이스 뭐 임상을 다 마쳤다가 하더라도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 여러 인종들이 이 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암만 해도 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개선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하지만 이제 이 약의 가장 큰 좀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홀루시네이션하고 사이클릭 디소더 요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패치 부분의 리액션 염증 같은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요 장치를 만드는데 옛날부터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과거서부터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경구투여 말고, 왜 경구투여의 레보도파의 약점, 레보도파의 양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무한정 너무 많은 약을 투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부를 통해서 아니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레보도파를 투여할까 하는 것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은 펌프를 고안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패치, 어떤 식으로 약물을 투여를 할까. 물론 바늘 같은 것도 많이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그 바늘도 다 굵기가 있고 사이즈가 있고 어떤 재질로 만들냐에 따라서 알러지 반응도 있고 해서, 그것을 아주 보면 간단한 것 같아도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피부에 또 오랫동안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끈적끈적한 접착제라든지 플라스틱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피부하고 좋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약물,
레보도파가 우리가 경구로 투여하는 레보도파하고 피부로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다 연구가 끝나고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FDA에서 승인한 건데, 이 다음 슬라이드에는 그 이제 연구 아직도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피하 지방으로 투하하는 그 연구 방법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냥 패치 형식, 바늘이 없이 약물을 넣어갖고 패치, 우리 그 니코틴 패치가 이런 형식이죠. 그 흡수가 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마이크로 니드를 붙여가지고 스킨에 붙이면 이것은 고통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로 들어가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여러 그 바늘을 써서 투입하는 방법. 하지만 이 방법은 이제 쓸 수가 없죠. 왜냐면 그 레보도파는 펌프로다가 많은 약물을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약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펜도 있고 롤러도 있고 뭐 이제 그 바늘 형식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연구를 하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경구 투여할 때와 다르게 피부로 하는 건 또 약물도 재합성을 해야 되고, 아니면 또 보조 약물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세 바늘도 다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과거에 나와 있던 거예요. 과거에 나와 있었는데 이런 장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근데 요거는 수술을 해서 위 안으로다가 주입관을 찔러 놓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경구 투입하는 대신에 위에다 직접 주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수술을 해야 되고, 또 합병증, 위에 접착 부분에 천공이 올 수도 있고 호수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 단백질인데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로 인한 흡수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그 음식 먹는 걸 조심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일정하게 혈중 농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장치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요것은 듀오파는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요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공장이 있고요, 연구소하고. 하지만 일본 미쯔비시 타네바 제약회사 것입니다. 그 회사가 이제 회사를 샀고요. 그래서 현재 임상 3회 진행 중이고 있고요. 타입이 2개 정도 있어요. 이렇게 패치로 하는 거하고 아니면 일체식으로 패치로 붙이는 거하고. 그래서 보기에는 이게 더 간편한 것 같아도, 이거는 이렇게 좀 기계 장치가 있으니까 접착제가 튼튼한 게 필요하고 더 커야 되니까 아마 피부 발진 같은 문제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이제 따로 이렇게 줄이 있기 때문에, 호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호수가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끊어질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도 한 몇 년 안에 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보험 적용은 2025년 하반기 정도에 아마 그 메디케어에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64세 이상인 그 환자분들 지금 적용 범위 세부 정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올 말 아니면 내년 초에. 그리고 지금 약국에서 70mg 공급량에서 그 약 기계 전체를 다 산다면, 내가 현금을 지불하고 산다고 하면 한 2,400불 정도 캐시를 내고 사셔야 돼요. 기계 값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2,400불 하지만 나중에 그 약만 사면 되니까 암만 해도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고, 또 약도 그 용량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맞춰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다가 발표를 했고요. 빠른 시일 안에 그 한국에도 시판이 됐으면 하고요. 이것이 시판이 되면 아마 그 좀 파킨슨병이 진행이 되고 오프 타임이 좀 큰 이런 환자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용을 하게 되면 일단 매 시간마다 내가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면은
일단 그 생활에 그 여유가 생기죠. 아무래도 더 남는 시간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이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